안녕하세요. 김정훈 노무사라고 합니다. 먼저 1차 합격을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1차 합격률이 높지만 쉽지 않은 과정임을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24기 노무사로 합격을 했고요. 지금 강남역 인근에서 노무법인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역 오갈 일 있으시면 지금은 핸드폰 번호를 밝힐 수 없지만 이메일이나 이런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대면으로 상담을 드리거나 혹은 와인 앞에 말씀드렸는데 커피 정도 저는 그 정도는 이제 드릴 수 있으니까 먼저 약속을 잡고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았습니다. 되게 많고 막 열정적으로 다 하고 싶었는데 앞에서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동일한 이야기는 조금 생략을 하고요. 그 이외의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차 시험을 붙었을 당시에 이제 2차 시험을 당연히 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 주변에 노무사가 없었거든요. 노무사도 없고 유예생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도 없고 사실 노무사가 뭐 하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1차 합격했으니까 의뢰의 2차를 합격하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환희의 찬채로 동차반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빡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영부영 보냈고요. 아까 올림픽 정신 그게 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에 참가하는 마음 이런 걸로 이제 가봐야겠다, 시험장을 구경을 해야겠다 해서 갔는데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못 들어가고 두 번째 날 이제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날 가서 앉아 있었더니 1일차 때 안 앉아 있었던 사람은 2일차 때 앉아 있을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또 쫓겨났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제 법전 받고 왔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연기도 어영부영 보냈어요. 그냥 학교 다녔거든요. 그래서 보내자 보내고 1기 때 이제 전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과 땀들이 되게 농도가 짙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생하기보다는 지금 동차 때 조금 한 발 먼저 앞서서 이해와 암기를 좀 도모를 하시고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는 특이하게도 제 반에서 동차반 합격생을 한 명 배출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윤성봉 변호사님, 노무사님과 동시에 이제 데뷔를 했는데 지금 이제 3년 차예요. 근데 한 번 동차반에서 합격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합격하신 역량은 사실 기본 베이스가 어느 정도 있기는 하셨고요. 경영학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태어나서 본 사람 중에 가장 독하고 가장 똑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뇌 자체가 인사관리의 학자의 뇌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이러겠지라고 해서 쓰더라고요. 그럼 그게 학자가 이야기한 말과 동일해요. 근데 엔간한 사람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마음을 그 부분은 조금은 내려놓고 좀 한 발 앞서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쉬웠던 거는 제가 노무사 공부를 하는데 제가 직장도 안 다녀봤고 노무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노무사가 무슨 일 하는 사람인지. 그럼 주변에서도 모르고, 그래서 노무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제가 필드에 있으니까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목적들이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로 나는 돈을 벌어보겠다,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가 있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노동시장에서 내 가치관에 맞게 내가 노동정의를 구현해보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업 인사팀에 내가 취업을 하는 지렛대로 활용을 하겠다, 혹은 변호사, 로스쿨로 들어가기 위해서 활용을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은 모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아까 네 번째까지는 모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럼 필드에서 실제로 노무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한번 보면 저는 보통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기업이 있고 노무법인, 소위 말하는 이제 필드가 있습니다. 그럼 기업에서는 저희가 인사팀이라고 하고요. 혹은 인사노무팀, 인사기획전략팀 이런 이름을 가진 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저희가 알고 있는 노동법적 지식과 인사관리적 지식을 이제 이 기업 내의 특수적 자본으로서 활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무법인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문이라는 어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건, 컨설팅, 산재, 보통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은 노무법인들이 이렇게 벽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자문이나 사건이나 컨설팅을 진행하는 노무법인이 있고요. 아니면 산재를 전문적으로 하는 법인이 있고요. 그럼 인사관리는 이제 기업을 가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서 쓰일 거고요. 그리고 노무법인 필드에서도 저희는 컨설팅이라는 걸 하는데 그럼 어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있는 평가제도나 임금 체계나 혹은 직무 분석이나 혹은 승진 포인트제 도입이나 복리후생 설계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노무사고 컨설턴트다라고 해서 그 말들이 그냥 우리의 사견으로 했을 때 다 맞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그 학자들의 어떤 이론과 우리가 배운 그 제도들로 이것을 컨설팅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시게 되면은 이런 일들을 하실 거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봤을 때도 인사관리는 매우 중요한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서 저희가 이제 동차반의 목적을 앞에 강사님들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동차반에서 우리가 인사 관리라는 것을 한번 맛을 볼 거잖아요. 제대로 이제 1회독 정도를 해볼 텐데, 그럼 인사관리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인사관리라고 하면 장점은 이거죠, 그죠? 실무상에서 우리의 밥벌이가 되고 우리가 실제로 하면은 지식이 된다라는 거고요. 단점은 극명합니다. 단점은 법학 과목들에 비해서 첫 번째, 현출이 어렵더라. 이 말을 달고 사실 거예요. 현출이 어렵다, 휘발성이 강하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달고 사실 텐데, 첫 번째, 현출이 어렵다. 두 번째, 휘발성이 강하다예요. 그러면 인사관리가 뭐길래 왜 현출이 어렵고 휘발성이 강하냐, 왜 썰의 영역이라고 하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법학은 각 하나하나의 문제의 소지마다 학설과 판례와 검토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본기를 충실히 외운다고 하면 검토는 본인의 썰과 본인의 어떤 역량이 좀 많이 좌우되는 부분이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은 채울 수 있게끔 되게 객관적인 학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사관리라고 하면, 인사관리는 우리가 배우게 될 것들이 어떤 접근법이라든지 어떤 기능적 차원들의 제도들, 이론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 이슈, 예를 들어 저성과자다, 혹은 고령화다, 혹은 마일즈와 스노우의 공격형과 방어형에 있어서 이것을 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인사관리 시스템을 설계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공격형 방어형이라는 건 알아요. 그럼 그 공격형 방어형에서 우리가 인사관리에서 모든 제도들을 많이 배워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 어느 하나만이 공격형이 될 수 있고 어느 하나만이 방어형이 될 수 있다면 현출이 쉽죠, 그죠? 정해져 있으니까 외운 거 쓰면 돼요. 근데 인사관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기적이다, 전체를 봐야 된다, 숲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앞에 강사님도 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썰의 영역이다라는 말을 듣는 이유는 답은 정해져 있지만 그 답의 범위, 레인지가 조금은 법학보다는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제도만을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세 개의 제도들을 넣을 수도 있고, 혹은 그 두세 개의 제도들을 넣었을 때 그 제도들의 합이 어울리냐 어울리지 않냐에 따른 그 논거와 거기에 대한 패키지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겠다라는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휘발성이 강하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맨날 나오는 게 경영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구성원의 저항이 심하다, 혹은 비용이 많이 든다. 똑같은 소리를 계속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들을 때는 당연한 거란 말이죠. 들을 때는 당연한데 이걸 쓰려고 하니까 이게 여기 들어갔었는지 저기 들어갔었는지가 애매모호해지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동차반 때 잡아두시면 나중에 연기 1기, 2기, 3기를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래서 동차반에서는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이렇게 잡을 생각입니다. 첫 번째, 현출이 어렵다라는 건 사실 이해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이야기로 들려요. 암기는 다 되어 있는데 뭘 쓸지 모르겠다라는 건 이해가 안 돼서 모르겠다라는 거거든요. 자신이 없다. 그래서 되게 쉬운 예시들과 제가 이제 노무법인을 운영하고 이전에 노무법인에서 수습을 하고 채용 노무사로 있으면서 겪었던 다양한 재밌는 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무법인 화장실에서 응가를 하다가 뭐 변기통이 역류된 것과 직무 분석에서 평가 요소 중에 작업 환경과의 상관관계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썰들을 가지고 되게 쉽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사관리의 목적은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효율성입니다. 경제적 효율성은 생산성이고요. 사회적 효율성은 동기부여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이게 정말로 기업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이게 실제 예시로 어떤 제도들로 들어갔을 때 각 개인 구성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즉각적으로 상상이 가능하게끔 쉬운 예시들과 썰로 이해를 시켜 드릴 거예요. 그러고 나면 저희가 휘발성이 강하다를 잡기 위해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제 교재는 동차반에 사용할 건 서브서라는 교재를 사용할 겁니다. 보통 이제 수험서, 기본서와 서브가 있죠, 그죠? 그 가운데에 애매모호한 포지션인 서브서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서브서는 조금 압축되어 있습니다. 키워드 위주로 들어있고 기본 문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좀 외우신다고 하면 답안을 작성하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두 문자도 들어있고 제가 계속 활용하는 두 문자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거는 입에
좀 잘 붙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전라직영교 뭐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게 나중에 내부 환경을 의미한다 뭐다 이렇게 알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휘발성이 강한 부분들을 서브서를 통해서 두문서를 통해서 암기를 좀 도모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눠드릴 것은 서브입니다. 그래서 이 서브는 제가 이제 공부할 때부터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고시촌에 있는 모든 자료들과 제가 볼 수 있는 모든 책들을 가지고 빠짐없이 다 담아 놓았어요. 그래서 요거에 있는 이 키워드들과 이 내용들을 보시면 전체 고시촌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차반이 특이하게도 제가 계속 이제 동차반을 3년차 하고 있는데 1년차, 2년차 때는 모의고사를 냈던 문제 그리고 실제로 수업 때 계속 이야기 드렸던 문제들만 나왔어요. 들만 나와서 올해도 그러기를 바라고 제가 열심히 잘 해볼 테니까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 뭐 동차반의 목적, 공부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다들 들으셨으니까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하고 맞춰볼게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시간 관리라는 걸 잘 해야 되죠. 시간 관리. 시간 관리 하실 때는 지금 전업이실 테니까 요거는 이제 스톱워치를 꼭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나중에 일기에 늦게나마 진입을 해가지고 스톱워치를 안 쓰고 그냥 열심히 앉아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시간을 스톱워치를 써보니까 전혀 다른 시간이 나와요. 예를 들어 뭐 손톱에 때 빼는 시간, 뭐 예를 들어 뭐 담배 피러 가는 시간, 뭐 그런 이제 잡다한 시간들이 있죠, 그죠? 그런 거를 뺐을 때 내가 전업이라고 하면 소정근로 시간 8시간이니까 그 정도는 공부를 했는지를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이 66일을 계속하면 지켜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정도 남았죠, 그죠? 그 정도의 시간 관리를 66일 동안 하셔가지고 만들어 놓으신다면 내년의 합격은 굉장히 많은 확률로 보장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멘탈 관리예요. 저희가 이제 마라톤이니까 뭐 여기는 뭐 천천히 달리고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지금 이제 단거리거든요. 지금부터 그냥 스퍼트를 3기까지 쭉 이어나가 주시면 되는데 이게 동기부여는 인터벌, 간격이 중요하죠. 그죠? 좀 멀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시간 관리 잘 잡으시고 내가 꼭 합격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멘탈을 가지시면 되는데 이때 동차반을 들어오시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아침에 쪽지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목차 잡는 연습을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 이 인사관리라는 특성상 약간의 자유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목차를 외워놓으면 어느 정도 썰이 풀리고 이 썰을 시험장에 가서 검증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는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성과자를 관리할 때 나타나는 접근법이 퇴출 접근법과 역량개발 접근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목차를 외웠으면 그 내부적인 키워드를 못 외웠다 치더라도 썰은 푸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저성과자를 즉각적으로 해고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을 하실 거고 개념이 됐죠,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그 장점과 단점을 그래도 본인이 생각하는 걸 적으면 얼추 맞아요. 그래서 썰의 영역이다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쪽지 시험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저희가 복습형으로 이거 나올 거다라고 풀 정도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풀을 이제 우리 복습하고 나서 외우신 다음에 오셔가지고 그 중에 하나 써보시면 되는데 이게 사람의 머리는 돌과 같아요. 그러니까 돌머리라는 게 아니라 돌과 같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번 이 물방울이 몇 개 떨어진다고 해서 파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같은 자리에 계속 파야 거기에 자극이 남으니까 당연히 못 쓰는 게 당연해요. 제가 여러분들의 답안지를 보고 뭐 부들거린다든지 뭐 화가 난 그런 건 없을 거니까 꼭 오셔가지고 써보시고 못 쓴다고 본인의 멘탈이 털리지 마시고 지금 원래 그런 거니까 그 멘탈은 꾸준히 우리가 각각의 모의고사에 1희 1비 하지 않고 써본 다음에 부족한 부분 첨삭받고 그거 그냥 이제 아쉽군 하고 덮으시는 게 아니라 보통 동차원은 이제 첨삭지 받으면 아쉽군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그 부분들도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꼭 암기를 하셔가지고 멘탈 잘 잡고 우리 시험장까지 잘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로 이제 그냥 편하게 드리는 말로 체력 관리인데요. 체력 관리. 이게 나중에 한 2기 정도 넘어가시면 체력이 많이 붙여요. 많이 붙이고 이제 그때 찐 살을 빼는 데는 3년 이상이 걸립니다. 제가 그때 한 10kg 이상 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10kg 이상 뺐는데 이제 운동을 좀 해 놓으시는 것이 나중에 2기, 3기 때 굉장히 많은 그 시간들을 앉아서 보내게 되실 텐데 그 부분에 좀 힘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지금부터라도 짧게 관리를 해 나가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메일 주소는 당신의 노무사 6월
CPLA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수험에 대한 부분도 괜찮고요. 혹은 뭐 노무사의 미래라든지 앞으로 있을 본인들의 어떤 걱정거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시면 영업일 기준으로 이틀이에요. 영업일 기준으로 이틀 안에 답변을 드리니까 그렇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동참한 수업 때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